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가정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함께 이 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 국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말씀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기에는 보장되어야 하고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 자, 그럼 이 지원 사업 대상은 뭐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고요. 또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등 이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님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교육급여 또 교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이 교육급여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이 전국적인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반면에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전국적으로 아까 같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급여 이런 수급자 기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는데 이 소득 인정액은 가구 구성원들이 함께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기 전인 세전 소득에서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소득 금액만 가지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계산해 보셔야 실질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 실제 이 선정 기준은 뭐 가구당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이 가구 원수에 따른 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는 91만 3,916원, 2인 가구는 154만 4,040원, 3인 가구는 199만 1,975원, 4인 가구는 243만 8,145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공제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 금액이 더 높아도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예를 좀 들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 금액이 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근데 만약 이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이 3인 가구가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세전소득이 284만 5,679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고려했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85만 원 정도의 소득이 더 있어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금액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계산을 해 보고 이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급여 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 교육급여 역시 신청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지난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올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낮아졌거나 재산이 크게 줄어든 분들은 가급적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법적 보호자인 분들은 본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기라고 게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겠죠. 그래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직접 방문을 해서 공제 금액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대략적인 공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돼야 되나요? 네, 이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처럼 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쓰시고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택 및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내사항을 잘 챙겨보시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으니까요. 일단 신청하시기를 권하고 청취자분들이나 주변에 또 수급 자격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또 교육활동 지원비도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 지원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의 항목별 지원, 그러니까 학용품비나 부교재비처럼 이 항목별 지원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 대비 평균 24%가 인상이 됐는데요.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3만 8천 원이에요. 또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될 텐데 거기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급여 수급자는 추가로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은 일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교육급여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학생 1인당 지원액은요, 이 초등학생이 이제 2017년 기준으로는 4만 1,2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8만 6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중학생은 9만 5,300원에서 37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9만 5,300원에서 44만 8천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현재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그리고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올해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 명이고요. 지원 예산은 약 1,030억 원에 이릅니다. 네. 자, 이렇게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교육비 지원 사업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교육급여를 신청했는데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낙담하지 마시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신청해 보시면 좋은데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넘지만 60% 내에 해당이 되면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건데요.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이 입학금과 수업료, 또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또 급식비, 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요게 한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요게 연 23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은 57만 명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급여 대상자가 중복된 걸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산은 1,752억 원입니다.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이 아무래도 시도별로 좀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이고요. 대체로 중위소득의 50%에서 많으면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80%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가정들이 포함돼서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도 이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통상 이 학생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가정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도 이 세대별 지원 원칙이 적용돼서 이 성인들도 학교에 가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보호자들도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격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교에 입학하면 4년간 매년 520만 원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교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부와 직장인 또 은퇴 예정자나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한부모 어머님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학교 전문 상담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급여로 대학 교육을 받고 전문직으로 진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